(6번부터) 갈게요. 어디 갔어 내 거? 여기 있나? 어? 몇 번? 6번이요. 네, 그래요. 교집합이 반드시 생겨야죠. 아, 교집합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게, 그냥. 자,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P가 있고요. Q는 A 플러스 4보다 작다고, R은 X의 범위로 바꿔서 쓸게요. X는 B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됐니? 자, 그때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Q의 부분집합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의 범위를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거를 Q. 작다를 나타내는 A 플러스 4보다 작다를 나타내는 Q가 덮어버려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 즉 A 플러스 4는 5보다 커야 됩니다.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맞죠?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 큽니다가 맞아요. 두 번째, P면 R이다가 뭐래? 거짓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야, 그거 배웠지? 뭐요? 거짓임을 보이는 얘, 발레. P면 Q이다, R이다. P면 R이다를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존재해야만 하지. 즉, P 빼기 R, 가정 빼기 결론이 내가 발레라고 했죠. 발레가 존재해야 되죠. P에서 R을 뺀 부분, 얘가 P죠. R을 뺀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 말은 R에 들어가지 못하는 P가 있다는 얘기죠. R은 크다잖아. 어떻게 되면 돼? 이런 데 있으면 되지. 맞죠? 뭐? 여기서 포인트는 뭐? 얘가 아니다. 여기가 존재해야 된다잖아. 즉 어디만 비교하면 돼? 여기만 비교하면 되죠. 그리고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그렇죠. 왜요? 이게 경계가 여기까지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흰색이 마이너스를 하나 더 가졌죠. 네. 그래서 B의 범위는, 그럼 정서의 최소값 2, B의 최소값 2. 그래서 답은 4. 됐니? 10번 가자. 녹화를 켰는데 마이크 켰냐? 됐다. 아니야, 켜놨어. 10번 가자. 이 문제 별표 치세요. 문자가 두 개지, 얘들아. 근데 그 문자가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라고 했잖아. 그 말은 X에 1을 넣고 Y에 1을 넣어도 성립하죠. X에 똑같은 1을 넣고 Y에 2를 넣어도 성립하죠. X에 1을 넣고 Y에 3을 넣어도 성립하고요. X에 1을 넣고 Y에 100을 넣어도 성립해요. 즉 X와 Y는 무관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를 말 그대로 내가 풀어서 설명하기는 XY가 무관한 이런 문제를 원래는 뭐라고 부르냐면 XY는 서로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x, y가 서로 무관하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오케이? 독립적인 변수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한 문자를 변수 취급을 할 때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하셔도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랑 완전 정반대죠.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하지 말까? 2x 마이너스 y는 1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 독립변수가 아니죠.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바꾸잖아. 그치? y는 형태를 고쳐서 2x-1을 y자리에 다 대입해서 한 문자로 바꿔서 풀잖아. 근데 지금은 모든 실수 xy라고. 서로 무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 문자만 문자 취급, 다른 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 취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 문자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x로 했죠. 그럼 x를 뭐예요? 변수 취급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 판별식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겠지. 판별식은 4y제곱에 마이너스 4ay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4y제곱에 마이너스 16y에 플러스 4b가 됩니다. 자, 여기서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윤아?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판별식은 0보다 머릿속에서 기억을 끄집어내지 마세요. 지금 만들어가면 되잖아.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너 지금 기억을 끄집어냈지. 평소에 풀던 그 기억을 끄집어냈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왜? 보통 우리 이거 풀었잖아. 내가 기억을 통해서 풀지 말라 그랬죠. 그냥 내가 항상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라?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프 좀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릴 생각 안 하고 자꾸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지, 여러분. 아니, 함수가 함수보다 크다라는 게 뭔 말인지 몰라? 이차함수가 붕 떠 있으면 되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는데 도대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작아야 되죠. 그러고 나서 식을 정리해보면 뭐야? 마이너스 4 묶어서 a 플러스 4 y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4b가 0보다 작다. 됐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성립하는 거 찾아가 보자. 그럼 이번에는 얘가 뭐야 돼요? 이제 문자가 x가 사라졌죠? 누구만 남았어? y만 남았죠? 뭐 해주면 돼? 모든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모든 x, 모든 y 다 성립. 됐음?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문선씨, 이번에는 y가 1차죠. y에 대해서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차의 개수 0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요. 항상 성립하는 1차 부등식이나 해가 없는 1차 부등식은 또는 방정식은 1차가 아니어야 돼. 문자의 1차항으로 보이는 녀석의 개수가 0이어야지. 그러고 나서 얘가 뭐면 돼? 말 그대로 진짜 음수면은 성립하잖아. a가 얼마예요? 집어 넣어주면은 4b는 음수,
4b는 마이너스 16보다 작다.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최대값을 찾아주세요지.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정수 ab입니다. a는 마이너스 4로 고정이지만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마이너스 5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예요. 이 문제 잘 기억해놔요. 절대부등식이죠. 항상성립하는 부등식. 문자 2개짜리 나오면 생각보다 난이도 높습니다. 이때 이 학교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 물론 이 학교는 좀 잘하는 애들,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거든. 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아무리 시험을 어렵게 내도 다른 학교 애들한테 풀려보면 막 전교 1등들이 막 80점, 70점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 얘들이 1컷이 항상 90점 중반 나오는 학교야. 되게 잘하는 애들이긴 한데 근데도 오답률 꽤 높았어요. 이거 알았죠? 잘 봐두세요. 13번 갈까? 좀 근데 방금 너무 오버한 것 같긴 하다. 전교 1등들한테 풀렸는데 70점, 80점 나올 리는 없겠구나. 전교 1등들은 잘하지. 1등급권 학생들한테 일반고에 1등급권 학생들한테 풀려보면은 거의 뭐 얘네들 우르르 7, 80점 받습니다. 얘네들 학교는. 물론 이 시험은 쉬워. 이 시험은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알았죠? 이때도 내 기억이 맞다면 1컷이 94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초중반쯤.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애가 그때 88점인가 받아가지고 2등급 나왔었거든. 응? 벌써 한 5년 전인데 걔 하나는 기억이 나. 88점이면 뭐. 그 학교는 그랬죠. 1컷이 90 초반 중반이니까 93, 4점? 그랬을 거예요. 자, 13번 가자. 그저 문제가 길면은 질문이에요. 맞죠? 그죠? 이 질문의 사람 다 손들어 봐봐. 뭘 안 할게? 푼 것만 좀 구경하러 갈게. 개똥같이 풀었어요. 그죠? 저는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너는 F를 찾고 하려고 했네요. 뭐라고 쓴 거야? 그래요. 뭐 시도는 잘 하려고 했네요. 자, 보자. 1, 2, 3. 5, 6, 7. 3, 4, 5. 자, 뭐 그 위에 F1은 6,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거 다 그림에 있죠? 그냥 그림으로 갈게요. 그리고 FG는 무슨 함수다? 뭐라고 되어 있다?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이게 안 그려져 있어도 나는 항상 그려졌었죠. 맞죠? 이거는 그래서 이지 하겠네요. 그림을 줬잖아. 세우면 되잖아. 자, 간다. 그 바로 밑에.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해석은 해봤어? 네. 응? 자. G합성 fx에다가 x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도록 하는 그 x를 다 원소로 가지세요. 당연히 말도 안 되지. 2개 이상인 거는 왜? 1대1 대응이니까. 합성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1대1 대응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당연히 3 하나 나와요. 원소 2개면 문제 자체가 성립 안 함.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기다 3 나오면 성립함. 맞음? 뭐야? G합성 F3이 뭐예요? 4. 두 번째. 얘도 역시 X에 3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맞나요? 맞냐고. F 인버스에 B 인버스에 X에다가 3을 넣었어요. 그럼 이가 나와요. 네. 자, 알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합시다. 위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딱 하나 있지. 누구 있어? G는 4. G에 5가 들어가면 4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저 G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야?
5. 그럼 F3이 5란 얘기지. 그러면 F 완성이지. 이걸 왜 못 찾아가? 얘도 마찬가지죠. 양변에 F를 합성합니다. 이거죠. 양변에 G를 합성을 할까요? 이 얘기죠. 역함수 귀찮아서 그냥 안 한 거야. 역함수 상태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F2 뭐예요? 방금 찾았잖아. 얼마예요? 그럼 G7이 뭐예요? 어렵냐? 그저 문제가 길면은 질문이에요. 뭐? 여기까지 했다고? 근데 질문이라고? 온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 그걸 틀렸다고? 말이 안 되잖아. 간다. 문정의 연산. 설마 이거 자리 안 바꾼 건 아니겠지? 그러면 어금니 뽑아야지. 웃어? 사라지죠? 그럼 결국 뭐예요? G에 K가 들어가면 그놈을 F 인버스에 넣었을 때 에이, 쓰자. 뭐 나와요? 양면에 F를 합성해도 되죠? 근데 F3이 얼마라고 찾아놨어요? 뒤지고 싶나요? K6이죠? 왜? 도쌤 잘못했니? 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7번 간다. 자, 17번 질문 사람 다 손들어 봐봐. 이거는 풀이 좀 확인하려고. 거의 뭐 예술을 하고 있어요. 진짜 뭔지 모르. 똑같이 예술을 하고 있어요. 일로 와요. 아, 아파. 왼손은 원래 내가 힘 조절이 안 됩니다. 너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한 건 더 맞아야 돼. 일로 와. 저는 풀자. 내가 이 문제를 확인을 한 이유는 사실 그거야. 아무것도 손 안 댄 놈들. 그림만 끄적끄적끄적 대놓고 아무것도 손 안 댄 놈들. 혼나야지. 활용 문제 아니야? 어떤 식의 활용이야? 모르잖아. 나도 몰라요. 예상은 돼도. 확신은 못해요. 그래서 활용형 문제는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식 좀 쓰라고 하지 않았어? 넓이니까요. 자, 뭐 활용이라고 해서 맨날 뭐 울타리 쳐야 돼? 어? 아니잖아. 도형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삼각형 넓이 뭐 이런 걸로. 그지? 그지? 맞냐고. 서준아. 맞냐고. 내가 항상 활용형 문제 마지막에 누군가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형이라 치면 누군가의 최대값 구하세요. 누군가의 최소값 구하세요는 뭐 하라 그랬어?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 식의 생김새에 따라 산술기하가 될 수도 있고 코시가 될 수도 있고 2차 식의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든 식을 찾아야지. S가 뭐야? 넓이잖아. 넓이를 찾으러 가야지. 삼각형 넓이를 내가 알려줘? 니들이 찾는 거 아니야. 그럼 S를 최대한 찾으려는 시도는 했었어야지, 서준아. 그게 제일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시도를 한 건 좋은데 앞에 두 사람. 시도를 한 건 좋은데 직선을 아직도 못 만들어요? 이 뭘 만들었어, 그게?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면 당연히 이거 아니야? 누가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어? 웃어? 이거는 우리가 혈압 올라. 진정하자. 좁혀야 돼, 그지?
웃어? 좁혀야 된다고. 자, 그럼 이 직선이죠. 기울기는 m, 음수. m, 음수. 맞지? y절편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2, m, 음수. y절편은 하연아? y절편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럼 x절편 찾을 수 있어 없어? y가 0되도록 하는 x 찾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넓이 찾았어 안 찾았어? 밑변, 높이, 또 음수인데요 이러지 마라. 마이너스만 붙었다고 그저 음수. 됐죠? 그럼 딱 봐도 뭐야? 딱 봐도 뭐 어떤 형태야? 전개형 산술기하 문제 아니냐? 전개를 해보면 6, 6, 12. 그럼 요 놈에 대해서 누가 봐도 산술기하네. 자, 여기서 문제의 형태는 두 가지로 갑니다. 지금은 m이 음수기 때문에 사실 뭐 더하기 뭐야? 양수 더하기 양수입니다. 이 상태로 산술기가 써요. 그래서 최소값 찾으러 갖는다. 그치? 자, m이 양수일 때도 있어. 그때는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최대값을 물어보겠지. 당연히. 알았죠? 알았죠? 마이너스로 묶어서 산술기에 써버리면 돼요. 음수 더하기 음수일 때는. 알았어? 어쨌든 요 놈은 뭐야? 표가 나왔네. 지금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이 상태로 가자. 둘이 곱해주면 얼마야? 36. 얼마요? 12요. 그럼 끝났네요. 뭐? 12 더하기 12 나누기 2. 12보다 크거 낫네. 이게 답이겠지. 그래, 식을 써야지, 서준아. 그래, 안 그래? 직선은 만들 수 있어야지. 하윤아, 서윤아. 그래, 안 그래? 18번 갑니다. 18번.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직선 공부하라 그랬지. 직선의 방정식 좀 공부하세요. 하라고 할 때 좀. 내 시험 범위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잠깐만. 결국 시험 공부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 시험 범위가 아니야. 직전 시험이야. 애들이 안 보거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뭘 오래돼? 12년 전에 배운 나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계속 써먹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내 머릿속에는 그때 배웠던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 가끔씩 내가 막 한국사 이런 거 장난치잖아. 그지? 한국사 가지고. 우리 반 아닌가? 내가 막, 그지? 우리 반 맞지? 기억하잖아. 내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2014년인가 땄어요. 13년인가? 벌써 12년, 13년 전입니다. 아, 10년 전입니다. 10년, 11년 전입니다. 근데도 아직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냐? 공부를 이상하게 했으니까 까먹었지? 알았죠? 너무하다니. 아, 내가 머리가 멍청해서 틀렸어요가 아니잖아. 그게 너무한 거지. 너네 가끔씩 선생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저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요. 이런 선생들이 장난으로 우리끼리 막 할 때. 아, 진짜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애가 멍청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 가끔 농담을 하거든. 내가 그러진 않았잖아. 그다음에 사실 나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지만 고등 수학, 뭐 영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 고등 수준의 그 수능을 위한 공부는요, 누가 더 똑똑하냐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싸움은 처음 배우는 그날 일어날 뿐이지. 그날은 보면은 한 방에 이해하는 애들과 아닌 애들, 한 방에 이해해서 지가 스스로 응용할 줄 아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로 나뉘어요. 처음 배울 때는요. 그거는 맞아요. 딱 보자마자 머리 손질 그만해요. 아, 되게 어디 놀러가 끝나고? 아니야. 뭐 하다 말했지? 내가 까먹었다.
넌 뭔 말하고 있었니? 어디까지 얘기했니? 아니, 굉장히 내 시선이 갑자기 확 꽂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몰라? 아무튼. 아, 그래, 그래. 거기까지 딱 얘기하고 끝났냐? 몰라. 레퍼토리 다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설명할 때 바로바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애들과 아닌 애들은 갈라져요. 그런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맞아. 수학 잘하는 애들 맞아. 굉장히 부러운 거죠. 근데 걔네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수학 점수가 200점이야? 걔네들은 그럼 잘하면 가산점 얻니? 그래봐야 100점 아니야? 그지? 걔네들은 그냥 100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걔네들은 100점에서 혹시 실수하지 않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금 현재 40점, 50점, 60점인 성적인 애들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끌어올라가면 돼요. 근데 머리를 탓해요. 안 해요. 그게 더 문제 아니야?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능의 풀네임이 뭐야? 수능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그 대학 과정을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위한 기초 단계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정도를 못하고 대학교를 간다? 우리나라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뭐 9등급도 대학 가잖아. 근데 걔네들 가는 대학 나와서 뭐 하니? 나 대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냐고. 학교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죠. 학교가 사라지기도. 야, 그 서울의 명지대가 한번 사라질 뻔한 적이 있는 거 알아? 서울의 명지대 하면은 그래도 인서울에서 그래도 마지막 거의 핫바리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정도의 수준이거든. 근데 거기가 재단이 이제 명지대 재단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손 뗐어. 근데 그 재단이 손 뗀다고 했나 손을 뗐나? 근데 그 명지대를 운영을 할 재단이 안 나타나가지고 사라질 뻔했었어 한번.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인원이 적어서 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됐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머리를 탓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너희가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알 거야. 내가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있어. 이거 정도만 할 줄 알면 서울대 가는 거야. 할만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아마. 물론 내신으로는 못 가요. 네. 아니 내신은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1.0을 찍은 애들도 떨어지는 게 서울대야. 내가 가르친 학생 1.04인가? 05인가? 찍어가지고 겨우 대학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농어촌 전형으로. 1.04인가 하는 애가. 걔가 한두 번 정도 몇 과목이 2등급 뜨고 올 1등급 떴던 애거든. 근데 의대는 아예 쓰지도 못했고요. 서울대는 겨우 붙기는 했어요. 근데 다른 전형 말고 농어촌 전형으로. 그 정도가 서울대입니다. 걔는 경기도인데 거기가 마지막 농어촌 지역이 되는 마지막 3회째인가? 그때 고3이었던 애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거기도 농어촌 안 될걸요? 아니 무슨 농어촌에 스타벅스가 있어. 그건 없었어야 되지. 어쨌든 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노력하세요. 나도 성적 끌어올리는 케이스로 여러 번 얘기하죠. 자 갑니다. 18번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 이 명제의 부정이 참. 그럼 부정을 먼저 찾아야겠네. 자 뭐가 먼저 보여? 뭐 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 실수도 허수로 바꾸세요. 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해서 실수했었다. 허수인 줄. 그래서 틀렸어. 나는. 아니 허수를 바꿔서 틀렸다고. 바꾸면 안 되죠.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예요? 3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얘가 뭡니다? 참입니다. 우와 벌써 세 번째 만났네요. 뭐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판별식이 0보다 서윤아? 이미 늦었어. 작거나 같죠? 일로 와요. 대뱀 일로 와. 검지로 때릴게. 일로 와.
k제곱의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3. 누구야? 이거 질문. 손들어봐. 다. 아니요. 그냥 손을 들고 혼을 놔야죠. 혼을 내려고 손을 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왜 무서워? 너 솔직히 말해. 너 하나도 나 안 무서워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맨날 장난치지. 자, 손들어가 아니라. 자, 집중하세요. 시커먼 가자. 필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세요. 어머,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벌써 세 가지 유형이 떠올라야지. 네, 1대1 대응이 되도록 세 가지. 기억 안 나? 삑사리 났다. 이거잖아. 이 세 개 중 하나겠지. 당연히 뭐야? 몇 번째 유형이야? 첫 번째 유형이죠. 절대값이니까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뉘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누가 공역 얘기했니? 난 19번 풀이 하는데요. 자, 갈게요. 자, fx 가보도록 합시다. 너 나 하나도 안 무서워하지.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뭘 혼날까봐 무서워서 손을 안 든다 이러고 있어. 아니 제가 아니라 자, 봅시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절대값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다? x의 범위를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 2보다 클 때겠죠. 뭘 2랑이야. 작을 때고요. 맞나요? 2보다 커지면 절대값 그냥 풀었습니다. 동량 정리해도 되겠죠? 1 플러스 k의 x의 플러스 1. 되었니? 두 번째,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죠? 마이너스 붙여서 끄집어낼게요. k-1의 x에다가 플러스 5. 되었니? 그러면 뭐야? 2를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쪼개져 있는 함수. 다시 한번 어떤 유형? 첫 번째 유형이잖아. 어떻게 하라 그래서? 찍찍. 두 가지 만족하면 되죠. 뭐 기울기의 부호가 같습니다. 하나. 2를 넣었을 때 값이 같습니다. 하나. 그럼 뭐부터? 2부터 넣어봐. 2k 플러스 3. 2k 플러스 3. 이미 성립하네요. 그럼 뭐만 만족해주면 돼요? 기울기에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 원래는 이것도 확인해서 같다라고 식을 써야 돼. 근데 지금은 이미 같으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기울기에 부호가 같다. 자, no! 부호가 같다를 식으로 써보세요. 뭐예요? A, B의 부호가 같다. 그게 뭐예요? 그렇지! 곱하면 양수잖아요. 그럼 지금 곱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야? 기울기 아니야?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다? 양수다. 그럼 K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보래요? 양수라냐 자연수라냐? 자연수 K의 최소값. 여기서 나오겠네? 2. 됐죠? 이 질문 누구야? 왜 틀렸어? 1대1 대응이 되세요 라는 말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 그러면 절대값인데 범위 안 쪼갰니 혹시? 그럼 범위도 쪼갰어? 절대값을 푸는 가장 기본 범위 나누기. 알았죠? 그거는 언제까지? 항상 고3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중딩 때부터 해오다. 뒤지고 싶냐? 대학교 이후 과정은 나한테 묻지 마세요. 너네가 어느 과로 갈지에 따라 수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운지가 다 다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공대로 가면 절대값은 거의 뭐 기초 상식이 돼 있겠지. 덧셈 뺄셈처럼. 20번 간다. 자, 20번 오래 걸려서 이거 다 지우고 갈게. 자, 지워도 됩니까? 다 썼어요?
자, 지금 이 20번 문제는요. 배워야 갈 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은 좀 접으셔도 되는데 해보면 알겠지만 학교 시험에 나올 만은 해요. 충분히. 원래 이 학교가 아까 말했듯이 전국 100위권 정도 안에 들어가는 학교야.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고 서울에서도 이 학교 가려고 막 몰려오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옆 학교가 10등권 학교라서 옆 학교를 더 몰리는데 얘네들은 항상 치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시험 성적을 갈라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항상 매년 이 마지막 문제 보면 서술형이 아니라 논술형이라고 돼 있지. 논술형 문제를 좀 난이도를 많이 어렵게 내요. 근데 얘는 많이 쉬운 편이야. 왜? 10점짜리잖아. 달라요. 그냥 말 그대로 논술형은 얘네 학교가 원하는 거는 중학교 때처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서술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서술형은 그냥 풀이 과정 좀 보자 이거고 고등부의 서술형은요 말 그대로 풀어서 쓰세요의 서술형이 아닙니다. 그냥 풀이 과정 볼게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등부의 서술형과 달라요. 중등 서술형은 좀 논술형에 가깝고 알았죠? 물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좀 많이 어려운 걸 논술형으로 부르긴 한데 논술형이 잘 없죠. 어쨌든 이 학교가 논술형이 10점이라서 굉장히 쉬워요. 왜? 보통 25점, 30점이거든. 어렵게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부분 점수를 플라게 쪼개놓고 어떻게든 애들을 가리려고 해요. 그런 수준의 학교인데 10점짜리야. 그냥 일반 서술형 수준. 중에서 좀 어려운 편. 오래 걸려서. 모의고사 한 중킬러급 정도. 근데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너희들도 할 수 있어야 정상이야. 시간 안에는 못 할 수도 있어도. 알았죠? 간다. 그래서 잘 들어 놓으라고 결론은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에휴, 왜 노란색이야?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1, x-1,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gx라는 함수를 뭐라고 잡았어요? 여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fx에서 뭐 하면 돼요? 말 그대로 ax를 빼면 되죠. 어떻게? 구간에 따라 따로 맞니? 그럼 뭐야? 1-ax 나오겠네요. 어느 범위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맞니? 맞니? 두 번째 빼자. 뭐야? 1-a를 기울기로 가지면서 마이너스 1. 그냥 동량 정리 한번 했습니다. 이 정도 못하는 사람 손?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 이 정도도 안 한 사람 손? 손으로 팹니다. 좀 손을 거기 내가 시험 대비 교재 너희들 거에 그렇게 만들었나? 좌측 하단에 내가 그만 구경하고 생각을 좀 해라 라고 내가 써놓은 시험 대비 교재가 있는데 너네 거냐? 너네 거 아니야? 2학년 건가 보다. 그만 구경하고 제발 생각을 좀 해라 라고 내가 써놨거든. 매 페이지마다.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독서를 하고 있어요. 수학인데 펜을 들고 뭔가 써야지. 누가 봐도 fx에서 ax를 빼라고 하는데 그 빼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주춤주춤 하나요? 자, 어쨌든 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 gx, 이 함수죠, 이 함수. 이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요. 여기서 너희들은 이미 큰 틀은 나와야 돼. 뭐? 이 함수가, 이거 봐. 얘 1차 함수지. 얘 1차 함수지. 둘 다 x에 뭘 넣어봐? 2를 넣어봐. g2 찾아봐. 뭐 나와? 1-2a가 나오고 여기도 2 넣어봐. 뭐 나와? 똑같이 1-2a 나오지. 맞죠? 여기서도 1-2a, 여기서도 1-2a. 뭐다? 끊어지지 않는다. 알았지? 이렇게 생긴다. 근데 둘 다 1차 함수야. 뭐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아? 2를 기준으로 쪼개지는 함수. 이렇게 됐을 때 1부터 2까지 최대 최소가 언제 발생한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1부터 2까지, 1부터 3까지 최대 최소 언제 발생하는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최소 언제 발생하는지 다 다르잖아. 이거부터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2보다 작은 범위, 1과 2 사이 있는 범위에서의 기울기의 음수, 양수를 고민을 해야 돼. 그럼 A가 양수, 음수 나눠야지 당연히.
두 번째 오른쪽도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해야지. 1-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1보다 작을 때 클 때 그럼 결국 범위를 몇 개로 쪼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3개로 쪼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쪼개지니까 아직 쓰지는 마라. 그래서 일단 시도합니다. 첫 번째 a가 음수라면 두 번째가 0부터 1 사이로 갈 건데 이게 쪼개져야 돼. 좀 이따 얘기할게. 그래서 2번은 쓰지 마요. 아직 1번은 쓰고. 알았죠?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2를 기준으로 왼쪽 편을 가봅시다. 여기죠? 뭐예요? A가 음수, 기울기 양수. 맞음? 2와 3 사이. 그게 2보다 큰 범위라고 부를게. A가 음수야. 1-A는 양수. 아까보다 더 큰 양수. 뭐 더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너희들한테는 뭐야? 1부터 3까지 범위에서의 최대 치수 필요한 거 아니야? 최대는 G3, 최소는 G1. 맞죠? 그래서 너희들 미리 G3와 G1도 좀 찾아 놓을게요. G3 뭐예요? 뿅뿅. 2-3A. G1 뭐예요? 위에 1 넣어. 1-A. 그럼 이제 얘는 뭐였지? 최대값, 최소값 뺀 거를 HA라 불렀냐? 여기서 HA는 뭡니까? G3에서 G1을 빼면 되죠. G3에서 G1을 뺄게요. 뭐 나와요? -2A 플러스 1. 됐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아직 쓰지 말라 그랬지? 두 번째 단계로 가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로 갈 거예요. 맞나요? 맞죠? 가자. 어떻게 돼? 0과 1 사이가 됐으니까 기울기 뭐예요? 기울기 뭐예요? 여보세요? 0과 1 사이가 됐으니까 기울기 뭐예요? 음수겠죠. 여기는 1보다 작습니다. 기울기 뭐예요? 양수겠죠.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찾으려고 할 때 최소는 명확한데 최대가 얘야 모르지. 그치? 그래서 얘를 좀 더 쪼개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안에서 뭐 1번, 2번 나누든가. 그러면 차라리 어디서? 여기서 쪼개집니다. (2분의 1) 기준으로 쪼개지겠죠. 왜? 두 기울기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는 A가 2분의 1 때니까. 맞음? 그럼 A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자, 얘는 어때? 기울기가 음수인데 좀 작죠? 0과 2분의 1 사이. 근데 0과 2분의 1 사이를 넣어주면 얘는 2분의 1과 1 사이가 되겠지. 얘가 좀 급하네. 간다. 간다. 삑사리.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인데 좀 완만합니다. 얘는요. 기울기가 양수가 됐는데 여전히 1보다 작기는 하지만 얘보다는 조금 클 거예요. 그래서 1과 3으로 가보면 최대값은 이것도 다 표시할까? 최소값은 그래서 HA는 최대값 G3에서 최소값 G2를 빼면 됩니다. 뿅뿅 -A 플러스 1. 됐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2를 기준으로 왼쪽은 기울기가 여전히 -A니까 음수입니다. 근데 2분의 1과 1 사이 좀 아까보다는 급해졌어요. 근데 오른쪽은요. 2부터 3 사이 또는 2보다 큰 범위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놈을 넣어주면 여전히 양수지만 이제 얘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즉 좀 더 완만한 녀석이 됐지. 그리고 1과 3으로 갑니다. 최대값은요. 1일 때 최소값은요. 2일 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됩니다. HA.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자. 뭐예요? A. 마지막 네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어이구. 2보다 작은 범위, 뭐야, 기울기. 마이너스 A 음수고 좀 많이 급하겠네. 됐죠? 두 번째, 여기는 A가 1보다 커졌어요. 기울기 여전히 음수. 더 급하든 완만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의 위치는 얘가 되고 아까 첫 번째 쟤랑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바로 2A-1로 쓰면 되겠네요. 됐음? 그러면 HA 다 구했잖아. 구간에 따라 다르게. 그럼 이 뭐하래? HA의 최소값 찾으라지. HA를 그려봐. 0과 2분의 1과 1 기준으로 0보다 왼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0과 2분의 1 사이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2분의 1과 1 사이는 기울기 1짜리 직선, 1보다 큰 범위에서는 기울기 2짜리 직선. 이게 HA야. 최소값 어디서 발생해요? 2분의 1 어디다 넣어? 넣어주면 얼마? 2분의 1. 끝. 이게 답이잖아. 됐어요? 어때? 이 정도는 해야 정상이죠. 알았죠? 아까 말했듯이 앞에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 수 있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근데 시간만 충분하다면 너희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건 그냥 뭐야?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정도지.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 이게 다잖아. 이번 시험 범위에서 어디야? 그냥 함수 단원에서 함수의 그래프 단원. 알았죠? 1분. 뭐 절대값 나누고 뭐 절대 부등식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 맞죠? 역함수 합성함수도 아니고 집합 명제도 아니고 그냥 함수의 그래프 그려봐. 이게 답니다. 이 문제의 목적은. 알았음? 됐음? 자, 여기까지 할게요.